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시장직 사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도 갑작스러웠지만 집무실에서의 성추행이라는 사퇴의 이유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전 4기 만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것으로 유명했던 집념의 아이콘에서 성추행 가해자라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중대한 오점을 안고 시장직 2년도 안 돼 물러나게 됐습니다. 먼저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굳은 얼굴로 입장해 머리를 한번 숙여 인사한 뒤 곧바로 미리 준비한 사퇴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최근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연가를 내고 총선 당일에는 비공개 투표를 해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 최측근에게만 기자회견 계획을 알리고 결국 충격적인 성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 했다가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같은 시각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자 성범죄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3전 4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사퇴한 오 시장을 대신해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오 시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부산시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그런데 오 시장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만 밝힐 뿐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밝히면서 이건 명백한 성범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피해자는 부산시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 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4시간 만에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대 핵심인 사건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이달 초 오 시장의 수행비서로부터 호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처음 있는 일로 업무 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서 집무실로 갔으며 바로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짧지만 오 시장의 기자회견문에 없는 성추행의 과정을 밝힌 겁니다. 피해자는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며 이 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 직후 많이 혼란스럽고 무서웠다는 입장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강제 추행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2차 피해가 없어야 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 저희들이. 즉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런 당연한 이유로 오 시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자, 그런데 오 시장은 입장 발표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정치적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피해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 가운데 바로 이 대목이 유감스럽다고 지목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발생한 사건은 분명 성추행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성범죄인데 오 시장이 한 표현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치게 되는 것 같다며 두렵다고 입장문에서 토로했습니다.
나아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벌써부터 자신에 대한 신상털이와 가십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달라, 추측성 보도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총선 시기에 즈음에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치권에 어떠한 억압과 회유도 없었다며 이 역시 성폭력 상담소 측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초 성추행이 발생한 뒤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직접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것과 4월 30일까지 사퇴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선거 이전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악용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런 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부산시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부산시 측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오늘 오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을 접한 부산 시민들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는 의견과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벌어진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성범죄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중도 사퇴를 선언한 오거돈 부산시장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스스로 물러나는 건 옳지만 부산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높은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은 그렇게 물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생각을 하지만 부산 시민으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3전 4기 도전 끝에 부산 시민 절반 이상의 마음을 얻었지만 정작 본인의 책무를 잊은 오 시장의 모습에 시민들은 참담해했습니다. 시장 선거도 어렵게 돼서 굉장히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를 접해서 놀랐습니다. 명예를 걸 정도로 그런 게. 일부 시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 뒤늦게 사퇴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타냈습니다. 이게 선거 전에 일어났었잖아요. 선거 때는 그냥 감춰놓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한 것 같고 반성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오 시장을 포함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른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평상시에 한 행동이나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에 이제 본심이라고 그러나 한 행동하고 너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광역자치단체 수장이 물러난 것에 대해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광협회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시하고 어떤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서 수장이 지금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 빨리 나와야 될 이 시점에 지금. 사퇴 기자회견 이후 오 시장의 SNS에도 누리꾼들이 찾아와 14년에 걸친 노력을 단 5분 만에 날려버린 오 시장이 어리석다는 등 대부분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오 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무려 1년간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부산시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부산시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전까지 1년 동안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안상영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한 공백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오거돈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수행했고 이번엔 본인의 사퇴로 권한대행 체제가 재가동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변성환 권한대행이 최대한 빨리 조직을 추스려야 하지만 문제는 동남권 관문공항과 2030 엑스포 유치, 버스 준공영제 개혁, 도시공원제 일몰 대책 등 상당수 대형 사업들이라 부산시 수장의 1년간 공백으로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장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어쩌면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새로운 부산시장도 잔여 임기가 1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와 국비 확보 등에서 부산시의 경쟁력 악화가 큰 고민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 민주당은 이번 총선 패배에 이어 같은 당 소속 부산시장의 사퇴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향후 지역 정가의 주도권이 야당 쪽으로 급격히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세석, 4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난 부산 민주당이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같은 당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퇴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오 시장 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부산 여론이 급격히 악화돼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2년 뒤 대선과 지방선거도 힘겨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5대 3으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 후보별 득표율이 44% 정도로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실망과 함께 또 희망의 요소들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희망의 요소들이 좀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청 내 오 시장의 민주당 계열 정무라인이 대거 자동 면직되면서 부산시 조직에 대한 민주당의 장악력도 사실상 상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통합당과 정의당 등 지역 야권은 오 시장의 사퇴와 별개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35년 만에 부산시장을 배출하며 지방 권력을 장악한 부산 민주당이 총선 패배에 이어 부산시장 사퇴라는 충격적 사건에 빠지면서 총선 당시 부산, 울산, 경남이 내세운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 공약이 구심점을 잃게 됐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피해 여성 보호는 피해자 케어팀에서 협업을 통해 맡게 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전면 폐지돼 피해자 합의와는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까지 최대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이 기간 동안 관광지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평일 정오 해운대구 군함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마스크를 낀 시민 일부가 오갈 뿐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된서리를 맞았던 관광지 인근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주말과 어린이날까지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단위로 아무래도 많이들 오실 것 같은 반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팔이 날리던 부산 호텔 업계도 예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약률이 10%대까지 뚝 떨어졌지만 황금 연휴를 앞두고 예약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월 말에 들어서서 확진자가 좀 감소가 되고 5월 연휴를 맞이해서 소비 심리가 좀 깨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휴 기간 동안은 최대한 60% 정도까지 예약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관광객이 몰릴 것을 염려해 지자체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관광객이 몰리면서 자칫 방심하는 사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진 않을까 우려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손소독과 발열 체크 등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우루과이에서 입국한 60대 남성이 열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인천공항 입국 때 받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사상구에 주소지를 둔 67세 남성으로 133번째 확진자입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귀국할 때 이용한 국제선 항공편과 귀가 때 이용한 교통편, 또 첫 증상 발현 시점과 귀국 이후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17명, 자가격리자는 3,237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됐던 올해 첫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시험이 부산에서도 내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각 가정에서 원격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부산교육청은 내일 부산에서 99개 고등학교에서 18,400여 명의 고3 학생들이 모의 평가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는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문제지를 배포하고 문제지를 받은 학생들은 오전 9시 40분부터 각 가정에서 모의고사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한편 내일 실시되는 학력평가 시험은 자율 원격 시험으로 시행되며 전국 단위의 공동 채점과 성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평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분석입니다. 1980년 5월 민주화 항쟁에 참여했다 구타와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고 최종철 열사가 39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본관 대회의실에서 명예 졸업증서 수여식을 열고 최 열사의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려 명예 학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수여식에서 최 열사의 누나인 최종은 씨가 참석해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1977년 부산대 입학한 고 최종철 열사는 부마 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981년 석방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으며 18년 만인 1999년 5.18 민주유공자로 추서돼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았습니다.